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X, Y에 대하여, 즉 전체 집합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X와 Y가 잡혀 있는데 X가 23개, Y에 속하는 원소가 19개, 요런 상황인 거네. 자, 근데 뭐야 했던 거네.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치? 즉 요 겹치는 부분, 일단 그거부터 가보자. 전체는 36이거든. 전체는 36이거든. 근데 일단 여기 X랑 Y를 생으로 둘이 더하면 몇이야? 3, 4, 42네. 왜 개수 차이가 나는 거야? 둘이 더하니까 40이야. 전체는 36개라고 그랬는데. 6개 어디서 온 거야? 겹치는 거지, 6개가. 그러니까 최소한 6개가 겹치는 거지. 최소한. 맞아?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교집합의 최소값 자체는 바로 나와.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됐냐? 최소인 상황도 살펴보면 그럼 여기가 6명이고 그럼 여기가 17명인 거고 여기가 그럼 13명인 거고 지금 이걸 다 더하면 지금 보자. 19에 17이니까 딱 36이거든. 외부엔 빵명인 요 상황이 바로 여기가 최소인 상황인 거야. 됐지? 그럼 최대는 뭐라 그랬어? 말 그대로 가장 많이 겹쳐야 되지. 맞아? 그럼 그냥 간단히 말해서 지금은 일단 집합의 크기는 X가 더 쪽수가 더 많지, Y가 좀 더 조그맣지. 맞냐? 겹치려면 당연히 작은 놈이 그냥 안에 다 들어가는 경우. 다시. 그래서 최대로 겹칠 때는 당연히 완전 다 겹칠 때 안에 쬐그만 게 들어갔을 때가 될 거고, 그치? 그래서 X가 지금 19개라 그랬으니까 이 상황은 그럼 여기가 19개, Y가 19개, X가 23개라 그랬어. 그럼 23개면 여기가 4개겠네. 맞냐? 그리고 전체는 36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요 바깥 부분에 좀 이제 좀 배치가 돼야 되지. 이게 최종 23개니까 빼면 13개 이런 상황이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19. 됐냐? 그래서 이 최대 최소 이렇게 뭔가 미정,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뭔가 좀 미정된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따질 때는 그때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처럼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따지는 게 제일 좋다라고 그랬어. 맞아? 왜냐면 이게 합집합과의 관계가 있지. 이제 아마 밑에 문제에 이게 있을 거라 미리 설명하는데, 얘가 자신은 이제 이 기본적인 요 공식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 둘은 알려줬거든. 이 둘은 그냥 어디 갔어? 23이랑 19기 때문에 42라는 고정 수치야. 맞아? 그런데 합집합과 교집합의 이 연산 구조를 봐. 하얀색은 이거 빼기 파라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된다는 말은 얘는 최대라는 소리야. 반대의 관계가 있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어떤 문제는 이렇게 교집합이 아니라 야, 합집합 최대 최소 구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합집합의 최대값은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그러면서 아까처럼 그림으로 가면 되는 거야.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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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집합의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너네들은 그럼 얘가 최대가 돼야 되네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바꿔서 푸는 거다. 알겠지? 밑에 있을 거야. 하여간 오케이. 자, 일단 여기 400번에 대칭 차집합 나와 있지. X 차집합 Y, Y 차집합 X를 합한 거. 기호는 세모로 사용하고 있네. 대칭 차집합이라 하였지만 우리는 주로 어떻게 쓸 거?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걸로 볼 거고. 됐냐? 물론 차집합으로 볼 때도 있어. 그 다음 그림 좀 그려야겠네. 3개짜리네. 자, 3개짜리 그림 좀 그려봅시다. 일단 별다른 거시기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야지. 75. 여기 내부의 총합이 75. 이건 뭐 괜히 꾸역꾸역 쓰지는 마. 막 너무 지저분하게는 하지 마. 그 다음 이게 보면 A와 B도 대칭 차집합 해야 되고 B랑 C도 해야 되고 C랑 A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네. 그리고 여기 구해야 되고. 맞아? 기법 중에 하나야. 이럴 때는 구역별로 미지수를 하나씩 잡아두고 식으로 회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역별로 원소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아버려. 그러니까 이거 지금 A 개라는 뜻이다. A라는 원소를 쓴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약간 사람마다 스타일이 갈리는데 그냥 그냥 완전 초단순하게 A, B, C, D, E, F, G 뭐 이러고 푸시는 분들도 계셔. 근데 나는 이제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여기 A 고유의 영역이잖아. 여기가 그지? 여기 A, 여기 소문자 B, 여기 소문자 C, 여기가 두 개씩만 겹치는 부분이지. 약간 알파벳 구분을 좀 해주는 편이거든. 나는 그래 나는. 이런 식으로 나는 세팅을 해주니까 아이 뭘 그럽니까? 그냥 A, B, C, D, E, F, G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됐냐? 중요한 건 구역별로 문자 세팅을 해서 식을 세우면 좀 해결 실마리가 보일 때가 있다를 기억하십시오. 됐냐? 자, 그럼 일단 하나씩 정보를 문자로 해보면 요 75라는 거는 그럼 총합인 거지,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짜리씩 교집합 있는 여기랑 그다음 세 개짜리랑 합한 게 75다. 그 다음 대칭 차집합도 그럼 이러면 이제 좀 보기 좋지. 원래 합 빼기 교. 지금 이 문제는 굳이 이거 안 해도 되겠네. 왜냐면 대칭 차집합의 기본적인 모양은 여기랑 여기잖아. 그지? 이걸로 그냥 바로바로 보는 게 지금은 낫겠네. 즉 A, B를 대칭 차집합을 하면 보이냐? 요렇게랑 요거 두 개지. 맞아? 보이지? 보이지? A랑 B만 봐. 대칭 차집합하면 A, B, Y, Z이지. 그치? 그대로 잘 써줍시다. A와 B의 대문자 A와 대문자 B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 연산을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Y 더하기 Z이 되겠네. 이걸 45라고 준 거네. 자, 그 다음 B랑 C, 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 두 개. B랑 C 대칭 차집합 영역은 어디야? 여기랑 여기잖아. 딱 보이죠? 괜찮지? 바로. 굳이 뭐 합집합, 교집합 안 해도 되네. 그냥 씁시다. 자, 그럼 B 더하기 C 더하기 XY. 이것이 47이다. 좋아. 자, 그 다음 CA도 바로 가자. CA 쪽 대칭 차집합 연산은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니들이 봐. 뭐 할까? 보통 요거 세 개 잘 쳐다보면 꼭 체크해야 되는 거 있잖아. 이거 만약에 쫙 더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얘네 말고 요 세 개만 쫙 더해보면 지금 A도 다 두 개씩 있는 거 보이냐? A도 두 개, B도 두 개, C도 두 개,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냥 더해버리면 전부 다 두 배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식적으로 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거 세 개 더하면 뭐야? 자, 120에다가 12에다가 2야? 134. 양변 2로 나눠주면 그럼 좋아.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과 그리고 내 손에 쥐고 있는 패를 잘 쳐다보면 이미 답이 나왔지.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A 교, B 교, C 교니까 요 K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요 두 식이면 K 나오지? 빼면 K 나오네. 그지? 8.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때로는 무식해 보이겠지만 구간별로 미지수를 다 잡아버리고 식을 세우는 방법도 있다. 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치? 됐지? 그 다음. 자, 401번. 받아쓰기를 좀 해줘야 되겠네. 지은의 학년 50명. 자, 과학, 코딩, 영화라고 합시다. 받아쓰기 좀 들어가 보자. 지은의 학생 50명. 저거 전체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50. 그 다음 과학 23. 코딩. 자, 일단 개별적으로 하나씩 줬네. 그치? 과학 23. 그 다음 코딩 28. 그 다음 영화가 21. 그 다음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이게 이제 그 정중앙에 정가운데 좀 이따 이제 그림 그릴 거 아니야. 정중앙에 7명 됐냐? 어느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은 그 양쌀 바깥 부분 4명 뭐 이런 상황이네. 그지? 슬슬 그려볼까? 됐지? 자, 그럼 일단 요 4명은 뭐 이제 합집합 쓰려고 주는 거지. 그치? 지금 전체 집합이 50명인데 여기 테두리에 4명이란 얘기는 일단은
요 내부의 총 합은 알려준 거야. 합집합. 46이겠지. 됐냐?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세 동아리 중 두 동아리만이야, 두 동아리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세팅한 것 중에 여기. 요 XYZ을 구하라는 소리인 거야. 됐냐? 자, 그럼 또 여기서 선택이야. 이거 다 또 아까처럼 A, B, C 놓고 그냥 식으로 다 쓸까? 아니면 좀 뭘 해볼까? 이번 선택은 요렇게. 3개짜리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아까 전에 방금 풀었던 그 문제는 그 일반적인 그 3개짜리 합집합 공식을 쓸 게 아니라 대칭 차집합이었기 때문에 구역별로 잡아서 해야 됐다면 지금은 이 시도도 해봐야지. 여기에서도 뭐가 안 나온다면 그럼 이제 구역별로 아까처럼 400번 풀 때처럼 문자를 다 잡고 풀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얘는 분명 공식이라는 것도 존재하니까 공식도 써먹을 만하면 좀 써먹는 게 좋겠지, 그치? 요런 식으로. 됐냐? 자,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 공식이 마지막에 3개짜리 교집합 하잖아, 그지? 더해줘야 되잖아. 7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7이라 쓸게. 됐냐? 그래서 알고 있는 걸 잘 채워보자. 이거 알잖아. 이거, 야, 뭐라 쓴 거냐? 내가 써놓고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보고 있네. 이거 46이잖아. 그치? 합집합이 46. 자, 등식에 그대로 대입해보자. 자, 아이씨. 46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계산해. 몇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몇이야? 49에 49, 50, 73, 72? 72. 맞지? 나머지는 이제 보면은 빼기 하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둘둘둘인데 현재까지는. 근데 잘 보면 여기에서 이제 문자 세팅을 시작하면 되네. 자, 일단 다 대입해보면 이렇게 돼. 그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 여기 사이드는 여기 A, 여기는 뭐하러 잡아? 맞아? 자, 남은 잔여 계산으로 이것이 간단히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마이너스 교집합이니까 다 이 짝으로 넘겨볼게. 우변으로 넘겨볼게. 그럼 결국 위에 있는 식을 잘 정리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공식을 사용할 만할 땐 적당히 공식도 좀 이렇게 써먹어주면 좋지. 그치? 자, 그럼 이제 46을 1로 가지고 오면 몇이야? 빼야 되니까 3, 26. 26에서 마지막 여기 7까지 다시 더해주면 33이네. 됐냐? 끝난 것 같은데? 왜? 이제 한번 문자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 A 교집합 B가 바로 X 더하기 7이잖아. 맞아? 그치? 그대로 식을 써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네. 이게 지금 X 더하기 7이야. 얘는 Y, BC, Z 더하기 7이구나. 얘는 Z 더하기 7이고 얘는 봐, Y 더하기 7이고 이게 33이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 물어본 거잖아. 구하면 되네. 됐지? 자, 402번도 받아쓰기를 잘 해줘야 되겠지. 402번도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교통수단을 조사했더니 버스와 지하철, 버스, 지하철 이렇게 합시다. 자,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전체 집합은 36. 됐고, 그 다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2명. 그 다음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어디냐? 9명.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5명 이상이다. 그리고 뭔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보니까 아까처럼 그건가 봐. 그지? 그럼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황. 전체 집합 및 현재 그림 현황을 좀 봅시다. 현재 알 수 있는 건 A가 22명, A가 좀 더 집단이 큼직하고 B가 좀 더 작으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줄게. 그런데 이렇게 쓸게. 이 문제는 또 특이하게 락을 걸어준 게
여기가 5명 이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됐지? 다음 전체는 지금 36이고. 자, 어디에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버스랑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학생의 최대 최소네. 그게 어디니? 버스도 안 쓰고 지하철도. 그럼 쟤는 뭐냐? 걸어 다니나 보네. 뭐 하여간 여기를 말하는 거지. 요 겉의 영역 맞아? 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그림은 교집합의 최대 최소로 생각하는 게 너네들도 생각하기가 편해. 잘 옮겨봅시다. 하나씩 해보자. 요 별 영역이라고 할게. 그냥 여기 테두리, 얘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요 바깥 부분이 커질수록 여기 안에는 작아지겠지. 맞냐? 아니 전체 인원은 36명으로 고정돼 있잖아. 여기에 인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요 내부는 점점점 작아질 거라. 얘가 최대다라는 얘기는 기호로 쓰면 요 합집합은 최소라는 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됐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집합의 관계잖아. 그냥 저 교집합 자체를 하나의 집합이라고 봐. 어쨌든 여기가 커지면 여기는 작아지는 거지. 여기가 커지면 여기가 작아지는 거고 그런 관계인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미리 스포일러를 해줬지. 합집합이 최소야? 그럼 이건 교집합은 최대인 경우지. 자연스럽게 교집합까지 이렇게 연결 가능하겠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398번 풀면서 수식으로 보여줬잖아. 맞아? 합집합이 최소인 경우는 교집합이 최대인 경우야. 맞아?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다시 교집합이 최대 이러고 가시면 되겠네. 교집합이 최대면 당연히 B가 안에 들어간 게 최대인 경우지. 즉 B가 A 안에 쏙 들어가서 요 9명이 싹 다 겹치는 요 상황이 교집합이 최대인 상황. 남은 상황도 좀 봅시다. 그러면 22명인데 9명이니까 이러면 여기 13명. 그 다음 전체 집합 다 해놓으면 양 사이드에 뛰어다니는 인간들 몇 명인 거야 그럼? 36명 중에. 그러니까 36명 중에 이거 22명 빼면 몇이야? 14명이 뛰다니나 보네. 됐냐? 즉 교집합의 최대값이 9고 그럼 합집합의 최소값은 22고 그때 바깥 부분의 최대값은 14인 걸 알겠네. 따라서 여기 A 값은 14. 이렇게 잘 옮겨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됐냐?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바로 가보자. 여기가 최소가 되면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지 빠르게 정리. 이번엔 여기가 최소가 되면 여기가 좁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여기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고 아까 보여준 거에 의해 그럼 얘는 최소가 되는 거고 교집합의 최소값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준 상태니까 5라고 시작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오면 남은 거 채우면 여기는 4고 여기는 17이고 그럼 현재 9, 17하면 여기 합집합이 26 그럼 36에서 합집합 26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 10명이 됩니다. 됐냐? 요게 최소값이 되겠네. 됐지. 끝났군. 자, 지금부터 국어 시간이 지금부터 이제 약간 국어 시간 같은 느낌을 받을 테니 여기는 그리고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개념에 써 있는 것보다 내가 쓰고 있는 걸 잘 따라해라.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를 똑바로 잘 쳐다보라고. 됐지? 일단 명제가 뭔지부터 합시다. 이게 약간 집합이랑 비슷해. 집합이 어떻게 정의하는 거였지? 이거잖아. 명확해야 되지. 명확한 기준에 의한 어떤 집단이나 모임. 맞아? 키가 큰 사람 아니야. 키가 170 이상 이런 거. 그치? 명제도 뭔가 좀 그런 게 있는데 대신 주의해라.
100%. 즉 맞다, 참이다. 또는 아니다, 구라다, 거짓임을 100%란 말을 뒤에다 붙일게. 아, 이거 참이다. 아니면 이거 구라다. 임을 100%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해요. 나중에 뒤엔 당연히 수학답게 식인 버전을 더 많이 다룰 거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됐지? 문장으로 먼저 가볍게 맛보기 좀 해봅시다. 명제일까 아닐까? 여기서 나는 나요. 나. 나는 영어를 잘한다. 이거 명제야 아니야? 왜 아니야? 알 수 없지? 그 잘한다는 기준도 없고 뭐 해야 잘하는 거냐? 너 잘해? 영어 잘하는 사람 잘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야? 애매한 이런 게 이제 다 명제가 아니야. 됐냐? 명제야 아니야. 이런 게 명제야. 덧붙여서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그래서 명제는 자연스럽게 알겠지?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명제는 무조건 둘 중 하나야. 참인 명제 아니면 거짓인 명제. 됐냐? 나는 이제 나야. 내 이름을 쓸 수 없잖아. 그냥 나라고 했어. 됐냐?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이게 구별이 딱 정확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걸 이제 명제라 그래. 그래서 방금은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문장, 그냥 모든 문장도 다 명제가 될 수 있어. 명확하게. 식이 이제 좀 봐야지. 자, 제일 초반에 많이 너네들이 헷갈릴 게 이거야. 자, 이번엔 식입니다. 요 등식,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뜻 그대로 해. 참이나 거짓, 맞다 아니면 틀리다가 완벽하게 100%한 가지로 딱 정해줘야 되는데 참이냐? 뭐야 이거.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됐냐? 됐지? 왜? 이 등식은 x에 3을 박으면 참이지만 x에 뭐 예를 들어 5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너네들이 알던 방정식, 부등식 쪽은 대부분 명제가 아닌데 이게 대부분이라 그랬어. 명제인 방정식이나 부등식도 있어. 명제인 방정식, 부등식도 있어. 예를 들면 항등식 같은 거. 자, 요 등식은 명제야 아니야? 명제 맞아. 니들이 x에 뭘 넣던 이거 100% 참이잖아. 그럼 이거 명제지 뭐. 됐냐? 아니면 부등식 같은 경우에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런 것도 부등식 써놓으면 그것도 명제 될 수 있어. 물론 이제 실수라는 조건은 깔아줄 거고. 됐냐? 어쨌든 그런 기준들이 100%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해요. 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아마 밑에 나와 있을 텐데 아마 밑에 체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명제라고 해놓고 명제를 소문자 P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맞아. 명제를 이렇게 소문자 P 아니면 주로 많이 쓰는 게 소문자 P, Q, R, S 정도 심하면 W 정도 맞아? 명제에서 사용되는 소문자 기호가 얘네들인데 실은 요 P, Q, R, S 요 P, Q, R 얘네는 나중에 뒤에서는 명제 말고 조건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조건은 일단 좀 이따가. 됐냐? 근데 명제도 어쨌든 자 명제 P라고 표현은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됐어? 나는 그래 선생님이 써야지. 나는 남자다. 명제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명제에 자 명제 P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지? 이것도 실은 애매한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아니야 그냥 예시가 들어. 정확히 따지면 이거 선생님이 한두 분이냐 이러면서 막 태클을 걸면 얼마든지 걸겠지만 나요 나. 약간 이런 식으로 명제를 P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실은 뒤에 가면 명제를 P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더 많이 쓸 거다. 잠깐 임시로. 됐냐? 그 다음 초반에 너네들이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게 이 명제의 부정이라는 것이야. 야, 위에 말했다시피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이지.
즉 명제의 종류는 두 개야. 참인 명제 아니면 거짓인 명제. 맞아? 그러면 이 부정은 말 그대로 뭐뭐가 아니다라는 소리야. 여집합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나중에 여집합이랑 연결될 거고. 됐냐? 그럼 어떤 명제 P가 이렇게 있다?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자. 만약에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하면 100% 무조건 거짓이 돼야 되지. 종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명제를 부정할 때 기호로 이렇게 앞에 물결 표시를 붙이면서 저걸 읽기를 not P라고 읽을 건데 이 부정도 실은 나중에 조건에서도 많이 쓸 거야. 어쨌든 지금은 그냥 명제 부정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되 뭐뭐가 아니다잖아. 맞아?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정확한 건 뒤에서 이제 완벽한 건 이제 좀 더 뒤에 가야 명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를 다 대답을 해야 알 수가 있어. 즉 저 명제의 부정을 있잖아.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4의 배수는 짝수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 맞지? 참인 명제지? 자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하면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 부정하면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 뭐 4의 배수는 짝수가 아니다 하면 되지 않나요? 안 돼. 안 된다. 그냥 지금은 이렇게 기억해. 좀 웃기겠지만 약간 이런 거야. 4의 배수는 짝수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 일단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명제를 제대로 부정한 건 이거야. 됐냐? 이 말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뭔 소린지 알겠냐? 그냥 뒤에 쪽에 여기에만 아니다라고 바꾸는 건 절대로 그건 명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됐어? 알겠지? 이렇게 기억해야 돼. 알겠냐? 일단 여기에서는. 됐지? 왜? 바로 너네들을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려 줄 수 있지, 나는.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4의 약수는 짝수이다. 명제야? 아니야? 일단 첫 번째 퀴즈. 명제야? 아니야? 아, 명제지? 무슨 명제야? 거짓. 근데 이거를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그냥 뒤에 말만 부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얘를 부정을 만약에 정말로 아까처럼 하게 되면 뭔가 이상할걸? 그러면 얘를 아까처럼 뒷말만 흐리는 방법으로 부정을 하게 되면 4의 약수는 짝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지. 맞아? 그지? 명제는 맞거든. 근데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4의 약수는 짝수가 아니다가 참이야? 이것도 거짓이지. 뭔가 잘못됐어. 분명 이 명제를 부정을 때렸으면 참이 나와야 돼. 근데 거짓 나왔잖아. 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야. 명제는 여기 뒷말만 아니다, 아니에요 라고 바꾸는 게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일단 지금은 그렇게만 딱 기억하고 넘어가. 절대로 안 돼. 이걸 부정할 거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4의 약수는 짝수이다 라는 이 문장이 아님 라고 부정하십시오. 됐냐? 이게 차라리 틀리지 않게 부정한 거야. 됐냐? 이 말이 아니다. 그렇지. 참이지. 됐냐? 됐지? 명제의 부정은 단순하게 뒤에만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됐지? 이걸 제대로 부정하는 방법은 이제 뒤에 가야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적어도 지금으로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문장을 명제라고 붙이면 이게 명제 부정한 게 되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저 소문자 P라는 문자는 명제보단 조건으로 더 많이 쓸 거니까 지금부터 나는 저 P를 명제로는 잘 안 쓰도록 할게요. 이제는. 됐지? 됐지? 명제 부정은 좀 심오해요. 그냥 단순히 뒤에만 아니요 붙이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것만 좀 조심해라. 자, 그 다음 조건을 한번 봅시다. 조건은 실은 뭐냐면 아까 전에 식이나 문장에서 명제에서 탈락한 애들이 대부분이 조건이야. 물론 다는 아니고. 아까 잠깐 명제냐 아니냐라고 내가 퀴즈를 냈다가 탈락했던 요놈 있지. 저거 명제야 아니야?
아저씨 뒤로 가. 또 선생님 제가 언제부터 잤죠? 이러면서 또 뒤로 가. 일어서 빨리. 자, 이거 명제 아니지? 왜야 명제가 아니지? 어쩔 때는 참이고 어쩔 때는 거짓이니까 명제가 아니지. 물론 3 썼지만 3 외에도 그치? 무수하지? 그러니까 참이었다 거짓이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애들을 다 조건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지? 됐냐? 그래서 실은 이런 조건에 주로 이렇게 소문자 이름을 붙여. 조건 P 이러면서 진짜 조건 배터리야 뭐야. 그래서 아까 소문자 PQ는 명제로도 쓰지만 조건으로도 더 많이 쓸 거야. 그럼 돈 어떻게 알아보나요? 문제에서 써줄 거니까. 근데 더 많이 쓸 건 조건이야. 됐냐? 조건 P 그래 놓고 땡땡 x 더하기 3은 5다 그러면 이게 바로 조건 P가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연결해서 요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값이 있지. 맞아? 이거를 바로 지금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저 해당 조건을 참이었다가 거짓이었다 하는 저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저 자식을 바로 진리집합이라고 하면서 알파벳 맞춤입니다. 제가 소문자 P 조건이면 소문자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집합 표현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이건 알파벳 무조건 맞춰줘야 돼. 됐냐? 여기까지 조건과 진리집합 세팅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자네들 공통수학에서 다뤘던 방정식 부등식이 또 막 대거 들어와서 안녕 나 또 왔어요 막 이러면서 막 등장하게 될 건데 다시 갑자기 2차 부등식. 자 그러면 명제야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저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지금은 내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저게 좀 해가 영역이 있지. 자 일단 이 2차 부등식을 좀 풀어볼까? 이거 풀어보면 이렇게 되네. 됐냐? 따라서 요 조건 P의 진리집합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정수, 자연수란 조건을 안 걸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조건제시법으로 써야지. 하여간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단원 이름이 집합과 명제야. 집합, 명제가 이걸로 연결돼요. 됐냐? 이걸로 연결돼. 조건, 진리집합 관계로. 됐어?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수 달아주면 그럼 여기도 조건제시법으로 정수 써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나열해서도 쓸 수 있게 되겠지. 하여간 됐냐? 됐죠? 진리집합과 조건의 관계 잘 알겠지? 그래서 보통 하나의 명제는 뒤에 가면 나올 건데 조건 두 개를 들고 조립해가지고 이제 명제를 만들게 돼요. 뒤에 가면 일단은 알겠지? 그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 넘겨봐. 그 다음 조건의 부정.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는 거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건의 부정은 이제 드디어 니들이 생각하던 대로 아까 명제는 안 돼. 명제는 안 된다 했어. 그러나 조건은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너네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던 게 맞아. 자, x는 8의 약수이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저거는 명제 아니지? 조건 맞지? 저 x에다 진짜로 뭐 8의 약수인 4, 8 이런 걸 집어넣으면 참인 문장. 저 x에다가 뜬금 17 갖다 집어넣으면 거짓 이렇게 되니까.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조건의 진리집합 그러면 1, 2, 4, 8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 아이씨 양해 그래도 써줘야지 고등학생인데. 딱 됐냐? 양의 약수 그치? 보통 양의 약수 붙여줘야 돼요. 어쨌든 이런 세팅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에서 요 조건을 부정하면 기호는 여전히 동일해. 부정의 의미는 물결 표시로 not P라고 붙이는 게 맞아. 근데 이제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잖아. 그지? 이거 조건 부정하면 이거는 이제 니네들이 알던 게 맞아. 명제가 아니지. 조건의 부정은 가 아니다 붙이면 되는 게 맞고요. 됐냐?
이게 집합에서 여집합이랑 같은 의미야. 됐냐?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체 집합을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라고 설정 배경을 좀 깔아둘게요. 그렇게 되면 요 P의 여집합은 하면서 P의 여집합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3, 5, 6, 7, 9, 10 이러고 특정이 되지. 됐어? 그래서 조건이 진리집합으로 집합과 면밀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조건의 부정은 자연스럽게 여집합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야. 됐지? P의 여집합이 P가 아니다. P가 아닌 원소들이라는 소리잖아. 전체 집합 중에. 됐냐? 자연스러운 연결. 되겠지? 그치? 됐지? 조건 부정이 뭐뭐가 아니다가 맞아. 됐냐? 그리고 이 뭐뭐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항상 조심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그냥 잠깐만 예시. 남자, 그러니까 잠깐만 예시. 남자라는 말을 부정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 뭐라고 써야 돼? 남자를 부정하게 되면 뭐라고 써야 돼? 정확한 건 이겁니다. 정확한 건 이거야. 됐냐? 근데 때에 따라 이런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은 남자라고만 했으니까 지금은 확실히 전체 집합, 사람 중에 관계가 이거밖에 없지. 그런 경우는 남자가 아니다라고 이건 절대 안 틀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남자를 부정했을 때 여자라고 해도 돼. 맞아? 그런데 이거는 남자 고등학생. 자, 이거 부정해봐. 아유씨. 고등학생 했을 때, 자, 이거 부정해봐. 라고 했을 때, 그 남자의 반대가 여자 아닌가? 그러면서 여자 고등학생 이러면 이건 안 돼. 왜 그런지 알겠어? 왜 그런지 알겠지? 됐어? 왜? 제대로 한 건 뭔데? 말 그대로야. 남자 고등학생이 아니다. 라고 해야지. 됐냐?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남자 고등학생이 있으면 여자 고등학생이 있을 거고 왜 야 세상에 너네밖에 없냐? 나도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남자 고등학생을 부정했는데 그냥 여자 고등학생이면 안 되지. 그냥 남자 고등학생이 아니다라고 해야지. 맞지? 여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됐냐? 그러니까 저 남자 여자 저런 단어도 저렇게 바로 바꿔서 그냥 써도 되는지 그러면 안 되는지도 항상 조심해라. 짝수, 홀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짝수, 홀수는 보통 이제 자연수 단위로 두니까 그러면 이제 짝수의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지만 홀수다 해도 되지. 완벽하게 지워버렸네. 항상 부정할 때는 완벽하게 딱 둘 중 하나인 요런 상황, 딱 요런 상황에서는 반대 개념을 써도 되고 뭐뭐가 아니다 해도 돼요. 대표적으로 부등식도 그래서 부정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자, 조건 P가 부등식 X가 3보다 크다가 있어. 부등식. 됐냐? 조건이죠? 명제 아니지? 명제 아니지? 그럼 저걸 부정하면, 얘를 부정하면, 그치? 이러면 절대로 틀리진 않아. 얘의 부정은 이거야. 그치? 근데 부등식은 이거는 이러지 말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풀어야 유리하지. 그치? 됐어? 부등식은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해도 될 때랑 그렇게 하면 안 될 때를 좀 잘 구별하십시오. 부정은. 알겠냐? 됐죠? 됐죠? 그래서 조건의 부정.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집합 명제가 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될 건데, 자, 집합 P를 사의 약수라고, 집합이란다. 조건을 사의 약수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X는 사의 약수. 조건 P를 X는 사의 약수라고 잡아봅시다. 그 다음 조건 Q를 X는 6의 약수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럼 이것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4의 약수니까 1, 2, 4 양의 약수. 그 다음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되지. 그지? 자연스럽게 니들이 아는 걸로 유추해 볼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합의 표현 배운 게 뭐가 있냐? 이거요. 뭐야?
1하고 2네요. 됐냐? 맞지? 이거 조건 버전으로는 뭐라고 써야 될까? 그건 이 교집합의 그 조건제시법 정의에 뭐라고 써있냐? P의 원소 그리고 Q의 원소가 적혀있지. 교집합의 정의가 얘 그리고 얘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조건 버전으로 쓰게 되면 문자 그대로 이겁니다. 조건 P가 이거고 조건 Q가 이거일 때 P 그리고 Q 그러면 그게 얘를 나타내는 거야. 의미 그대로 합집합이 뭐야? 또는이지. 그래서 둘 중에 한 곳에라도 속해 있으면 다 때려박는 게 합집합 기호잖아. 이게 이제 여기 조건 명제 버전에서는 P 또는 Q라고 쓰게 되는 거야. 됐지? 자, 막 P 차집합 Q 그러면 차집합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이렇게 잘 고쳐주시고 요걸 요쪽에서 말한다면 P 그리고 not Q라고 쓰면 요거랑 지금 같은 표현인 거야. 됐지? 명제에서의 표현과 집합에서의 표현 자유롭게 왔다 갔다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됐냐? 됐지? 됐지? 자, 넘겨서 여기 쫙 빠르게 해보고 쉬었다가 다음 나갈게. 자, 403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 1번 명제냐 아니냐? 아니야. 농구선수는 키가 크다. 명제야 아니야? 아니야. 키가 크다. 명확치 않아. 뭐가 큰 건데? 이거 명제야 아니야? 아니야. 조건이야 이건. 이거 명제야 아니야? 명제야.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됐지? X가 보이지만 이게 결국은 지금 페이크거든. 사라지잖아. 7은 2다. 명제야. 거짓인 명제. 헷갈리면 안 돼. 거짓이니까 자꾸 애들이 잠깐만 명제를 고르시오 그러는데 거짓 그러면서 빼는 애들이 있는데 조심해라잉. 이거는 명제야 아니야? 얘도 명제 맞네. 4번 5번 참인 명제. 됐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시오. 2 더하기 6이랑 자 일단 이거 명제야 아니야? 명제 맞지? 지금은 명제가 좀 단순하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부정하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긴 해. 문장이 아니잖아 아까처럼. 그지? 그러니까 하여간 명제 부정할 때는 아까처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건 말고 명제 부정은 항상 조심해. 지금은 그래서 뭐 그렇게 깊게 가지 않았지. 이거 부정하래. 그럼 이건 뭐야? 저기 짝대기 떼면 되지. 됐냐? 됐지? 됐죠? 명제 부정은 실은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뒤로 가야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명제 부정이 단순하게 뭐뭐가 아님 하는 건 아니구나 정도만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딱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은 조건 부정이 이제 뭐뭐가 아님 하는 게 조건 부정이고 명제 부정은 좀 나중에 더 좀 있다 할까? 내일 다음 시간일까? 한번 화요일. 자, 다음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대문자 P로 써서 그 다음 요거는 뭐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몇이냐? 이거냐? 마이너스 1이랑 6 됐지? 잘 풀어봐. 집합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그치? 여집합, 이거 Q의 여집합, 저건 Q.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요거 이번엔 조건입니다. 이거 조건이지? 됐냐? 저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음이야. 그지? 어쨌든 얘를 부정하면 이건 부정하면 뭐게?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금도 미리 봐. 이게 또는이 돼야 돼요. 쟤를 부정하면 이렇게 돼야 돼. 됐어? 됐지? 중간에 있는 저 이고 요거 그리고란 뜻이잖아. 봐봐. 만약에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이건 제대로 부정한 게 아니야. 분명 저 첫 번째 문장은 마이너스 7과 5라는 숫자가 있다면 x가 둘 다 아니라고 쓰여져 있는 게 요 놈이지. 맞아?
그럼 얘를 부정했으면 이 부정한 건 이게 아닌 모든 걸 다 담아야 돼.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둘 다 맞다만 담고 있는 문장 아니냐? 둘 다 아니다가 아닌 거는 얘네가 다 들어가야지. 요거까지 다 포함하는 문장이 돼야 되지. 맞아? 그러려면 그건 여기를 또는이라고 바꿔줘야 돼.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하여간 조심. 됐냐? 됐지? 부정. 그 다음 요거는 뭐 수직선상 부정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식 써도 되고 조금 헷갈리면 살짝 그림 그려보면 이거에 완벽하게 반대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칠해보자. 구멍이면 색칠해서 여기, 구멍이니까 색칠해서 여기. 그래가지고 쟤를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됐냐? 실은 여기도 들어있어. 이거 또는이지. 이거 원래 이렇게 써서 그렇지 얘도 원래 제대로 쓰면 따로따로, 쟤도 원래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 따로따로 쓰면 이거잖아. 저거 그리고잖아. 그리고 저 영역 자체가 원래 따로따로 쓰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마찬가지야. 부정할 때 요거 부등호 방향 완벽하게 반대로 뒤집었고 얘도 부등호 방향 완벽하게 반대로 뒤집었으며 요거도 같이 바꿨어. 됐지? 됐냐? 됐죠? 요 그리고와 또는은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야. 그때 한 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알겠지? 지금은 느낌만 봐. 분명 심상치 않지, 그치? 이거도 그럼 부정하면 뭐겠어? 부등호 방향은 아예 그냥 완전히 깎으로 하면 되고 요거도 부등호 방향 완전 아예 반대로 등호가 있으면 떼고 없으면 붙이고 하면 되고 또는이 아니라 여기도 이제 그리고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냐? 그림으로 그려봐도 아이고 얘가 나타내는 영역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다라는 영역인데 이게 아닌 영역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보다는 크면서 동시에 여기보다는 작다한 이건 노란색 영역이 돼야 되니까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게 맞지. 됐어? 자, 잠시 약간 국어 같은 시간 같은 느낌을 받을 거라고 하였지요.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라. 1번 명제야 아니야? 아 잠깐 밑에 스포일러. 1번 명제냐 아니냐? 명제 아니야? 명제 맞지? 참거짓.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 오케이. 얘는 참인 명제. 쟤는 명제가 아니다. 됐냐? 왜냐면 이게 해가 존재하는 2차 부등식이라 그렇지? 얘를 지금 풀어주면 해가 존재하는 2차 부등식이지. 맞아? 그러니까 만약 이러면 이거는 명제 맞아. x는 실수라고 아마 전제 조건에 어딘가에 깔려 있을 경우에. 됐냐? 됐어? 참인 명제. 됐냐? 저거 해가 무수히 많잖아. 그지? 됐지? 다음. 밑에는 뭐 해보시고. 진리집합도 빨리 하고 이제 그 다음 설명 들어갑시다. 진리집합 이 개념이 조건과 진리집합 이 개념이 명제와 집합을 하나로 연결시켜준다고 하였어. 지금은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 지금도 이제 실수라고 깔려있네. P, Q 확인되지, 그치?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선을 좀 이용하시면 되겠네. P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요게 P니까 not P는 이제 저거 보면서 완전 부등호 방향 반대 또는 X는 4보다 크다. 맞냐? 됐지? 됐지?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이것까지 막 서술형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정확하게 쓰려면 다음과 같이 표기해 줘야 된다. 만약에 정확하게 이거의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면 이거의 진리집합이면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 뭔가 숫자로 딱딱딱 쓰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범위로 나오잖아.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냐? 됐지? 만약에 진짜 답안을 정식 작성을 해야 되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밑에 써있지 않나?
밑에 써있기도 하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일단 받아쓰기 집합으로 먼저 해보면 P의 여집합이지, 또는이면 합집합이라 그랬고, Q면 이거네. 됐냐? 이걸 구하란 소리네. 이대로 구해도 되고, 약간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집합으로 가지고 와서 집합에서 집합의 성질을 이용하면서 풀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드모르간 법칙 썼지? 그 다음, 근데 저 안에 있는 게 그럼 저거 차집합이네? 아, 차집합이 아닌 거가 되는 거네? 그럼 차집합이 아닌 거니까 자, 표시 좀 해볼까? P가 지금 1부터 4까지. 그 다음에 여기 Q가 지금 보자. 3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자, 지금 하얀 게 P고 파란 게 Q지. 이거 차집합 영역 어딘지 돼,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요 안에 차집합부터. 요 안에 내부의 차집합, 요 영역 도대체 어딜까? 하얀 거에서 파란 거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어디야? 맞지? 근데 중요한 건 이 등호 어떻게 돼? 3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지금. 요 영역이 지금 차집합 영역. 됐냐? 됐냐? 다시. 그러니까 차집합 명확하게 해. P의 원소 중에 여기 하얀색에 있는 모든 애들 중에 파란 거에 속하는 걸 빼는 거야. 헷갈리면 딱 3만 저격해봐. 자, 3. 여기 3 있어. 3은 하얀 거엔 들어가지. P 소속 맞지? Q 소속이냐? 아니잖아. 근데 왜 빼? 왜 빼? 3은 무고한데. 왜 빼버려? 같이 껴줘야지. 됐냐? 요게 P 차집합 Q 영역. 됐냐? 그게 아닌 거니까 그럼 이제 다시 양옆으로 돼야지. 그치? 따라서 여기구나. 최종 3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정확히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 여기 3번. P 그리고 Q의 여집. 이거 방금 구한 거네. 이거네. 방금 했던 거네. 그치? 이거네, 이거.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색칠 이렇게 했지만 여기 3 포함시켜줘야 돼요. 되냐?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저런 거 한두 개 차이로 틀리는 거야. 좋아. 그래서 밑에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 장. 그래서 보통 명제 앞으로 다룰 명제의 주 모양은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그래서 이제 요걸로 보도록 하자. 앞에서 명제 기본 설명할 때 명제를 단순하게 땅땅 P라고 쓰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책에 나와 있었으나 실은 그거보다는 요 소문자 P나 소문자 Q는 주로 조건 세팅으로 많이 쓰고요. 조건으로 더 많이 쓰고 요런 순서대로 보통 씁니다. 됐냐?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명제의 주 모양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조건 두 개를 연결해서 명제로 만들어서 씁니다. 정말 저렇게 붙이면 명제가 되나요? 정말 특별한 게 아닌 기본적인 세팅을 해보시면 명제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X는 8의 약수다. 조건이지? 진리집합도 옆에 같이 떠오르지? 됐지? 그 다음 Q X는 4의 약수이다. 조건이지? 자, 저 두 조건을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붙여보자. 즉 P이면 Q이다 라는 이렇게 문장으로 붙여보면 자, 해석하면 뭐가 돼? 즉 X는 8의 약수면, 즉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라는 문장으로 연결이 되지. 맞아? 그치? X가 만약에 8의 약수면 그 자식은 4의 약수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지. 명제 맞아? 명제가 맞다면 참이야 거짓이야 까지. 8의 약수면 4의 약수다. 참이야? 거짓이지.
거짓인 명제지. 됐냐? 8의 약수면 4의 약수냐? 그럼 8의 약수 중에 8은? 8도 4의 약수냐? 아니잖아. 됐냐? 그렇죠. 어쨌든 조건 2를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붙이게 되면 명제를 하나 완성할 수가 있어. 됐나? 그래서 이거를 뭐뭐이면 뭐뭐이면 뭐뭐이다를 기호로 거기 보다시피 화살표로 뭐뭐이면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게 화살표입니다. 요게 실은 명제에서 더 많이 쓸 모양이야. 이게 명제의 본 모습. 많이 쓰게 되는 모습. 됐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조건 P를 부정하면 not P라고 쓰면 돼. 조건 Q를 부정하면 not Q라고 쓰면 돼. 이걸 부정하면 P이면 Q라는 명제를 부정할 때 아까 내가 계속 말하고 있지? 뭐 가 아니다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야. 됐어? 그럼 선생님 이걸 부정하면 뭐라고 써야 되나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쓰세요. 틀리지 않아. 이 명제가 아니다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맘대로 상상하지 마. 선생님 분배 법칙 확 그냥 맘대로 지어내지 마. 그냥 딱 이렇게만 쓰고 말아. 알겠냐? 됐지? 쓰더라도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명제 부정은 좀 더 뒤로 가야 이제 제대로 부정할 수가 있어니 단순하게 부정하는 거 아니야. 뒤에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명제의 기본 모습은 이런 식으로 조건 2개를 붙여서 P이면 Q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내게 될 건데 이때 여기 앞에 적혀 있는 이것을 여기에 쓰여져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부르고 뒤에 적혀 있는 요것을 결론이라고 부위별 이름을 붙입니다. 가정, P가 만약에 8의 약수면 결론, 4의 약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됐냐? 이름이야. 부위별 이름. 됐지요? 그 다음 방금 본 것처럼 자 이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아까랑 거꾸로 했어. 아까는 이제 8의 약수면 4의 약수다였지. 거짓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어때? 4의 약수면 8의 약수다. 지금은 참이지. 됐냐? 진리집합, 집합으로 보자. 실은 아까 전에 그래 이게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 잠깐 8의 약수면 4의 약수 잠깐 참인가 막 이게 어느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럴 땐 집합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잘 봐. 참인 명제 항상 집합과 같이 연결해 가면서 왔다 갔다 집합 세상에서도 봤다가 명제 세상에서도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히 풀어야 돼. P면 Q이다가 참이잖아. 얘네 그림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 부분집합 관계지. 얘네 둘의 관계가 지금 이러하지. 맞아? 참인 명제는 진리집합 입장으로 보면 이런 관계라는 게 자연스럽게 확인되지? 됐냐? 어떤 명제, P면 Q이다. 조건 2개 붙여서 만들어낸 명제가 만약에 참이야. 이런 관계란 소리야. 그래서 나 계속 얘기할 건데 참인 명제 이게 만약에 참이면 P가 Q 안에 화살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연상을 좀 가져주십시오. 됐냐? 이런 참인 거야. 됐지? 보여줬잖아. 됐어? 그래서 막 앞으로 막 헷갈릴 때 자 P 4의 배수 Q가 8의 배수 자 4의 배수면 8의 배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번엔 배수야. 그럼 이제 졸라 헷갈리. 집합으로 바꿔봐. 자 4의 배수랑 8의 배수 중에 서로 포함 관계는 맞을 텐데 누가 누구를 포함하냐? 뭐가 더 쪽수가 많아? 4의 배수가 8의 배수보다 훨씬 더 많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지? 그치? 몇 개만 써봐도 맞아? 그럼 P면 Q이다는 거짓이겠네. 반대가 돼야 돼. Q가 쏙 들어가야 돼. 맞아? 즉 Q이면 P이다라고 해야 참인 거야. 즉 8의 배수는 4의 배수다라고 해야 참인 거야. 4의 배수는 8의 배수다 그러면 구라야.
헷갈리면 집합을 이용해. 됐냐? 누군가가 화살표 방향으로 쏙 Q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관계가 돼야 참인 거야. 알겠지? 됐지? 헷갈릴 땐 이렇게 집합을 이용해서 참인 명제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절대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래요. 됐지? 됐지? 자, 그럼 그대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을 좀 해보면, 자, 이렇게 살짝 수정을 해볼까? 이러면 P면 Q이다는 거짓이 되지. 맞아? 당연히 거짓이 되지. 여기가 좀 바뀌었지. 6의 약수, 그럼 3, 6. 이렇게 되잖아. 됐냐? 야, 이거 왜 거짓이야? 증명해봐. 그러면 뭐라고 보통 하면 되냐? 이거 왜 거짓이야? P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말은 포함 관계가 이렇지 않다라는 소리고. 맞아? 다시 말해. 이렇게 P가 Q 안에 쏙 하고 들어가야 참인데 이게 아니란 소리는 얘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좀 삑 하고 튀어나오는 게 있다는 소리지. 맞아? 누가 튀어나오는데? 정확히 찾을 수 있겠어? 그냥 대충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가 지금 거짓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딱 집어.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맞잖아. 이게 참이 되려면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밖으로 삐져나오는 녀석이 너무 조그만가? 삐져나오는 녀석이 하나가 생기지. 밖에 이렇게 툭 튀나가는 녀석이 4가 하나 생기잖아. 1하고 2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지? 3하고 6은 실은 Q 쪽 소속이라 딱히 쟤네는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관련이 없고 정확히 이 명제가 구라가 된 원인은 요 자식 때문이야. 이런 걸 자네들이 아마 해설지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 많이 봤을 거야. 이런 걸 발레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냐? 얘가 거짓인 원인 제공. 발레. 그래서 왜 해설지 수학 문제 풀다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어봤잖아. 풀다 보면 가끔 이제 모르겠다 그리고 해설지를 딱 펴보면 되게 싱겁게 막 발레 하나 띡 써있고 그러지. 그게 이제 저런 거 찾는 거라서 그런 거야. 발레 알겠지? 됐냐? 발레 개념 알겠지? 얘가 구라가 된 이유. 그런데 막 3이랑 6이랑 시선 가면 안 돼. 그냥 얘 때문에요 야가 되는 거야. 쟤 때문이야. 됐지?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를 막 발레 P이면 Q이다의 발레는 P인데 Q가 아닌 원소 막 이러면서 막 하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이러네. 됐지? 수학 같지가 않겠지만 그냥 이게 너네가 덜 헷갈릴 거야. 그나마 알겠지? 됐냐? 발레가 뭔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 좋아. 다음. 그래서 또 진행해보자. 다음 명제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오. 바로 직관적으로 100% 알겠으면 그렇게 하는데 요만큼이라도 헷갈리면 집합으로 바꿔서 3의 배수면 요게 P라고 봅시다. 6의 배수다 Q라고 봅시다. 참이야 거짓이야? 할 때 잘 봐.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지? 누가 잡아먹냐? 잡아먹히긴 하지. 3의 배수와 6의 배수면 누가 누군가를 잡아먹지. 누가 더 많아? 쪽수 더 많은 게 누구야? P. 3의 배수가 더 많지? 6의 배수가 더 적어? 그럼 누가 들어가? Q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네? 근데 저건 P면 Q다잖아. 거짓이네. 거짓. 됐냐? 왜? 1번 문장 지금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P면 Q이다. 이게 참이 되려면 P가 Q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다 반대. 이래야 참이지. 됐지? 6의 배수면 3의 배수다. 그래야 참이지. 됐냐? 괄호 2번은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도. 자, 이거 P라고 쳐봐. 2차 방정식이잖아.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보자. 1하고 2가 진리집합의 원소네. 방정식 푼 거야. 맞지? 얘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정수라는 말 없어. 네 맘대로 지어내지 마.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Q야. 됐냐? 얘가 이 안에 들어가냐? 당연히 요 안에 1과 2 있지? 얘가 요 안에 쏙 들어가지? 참임. 됐냐? 포함관계를 봐. 쏙 들어가면 참인 거야. 하나라도 삐져나가는 게 있으면 거짓인 거고. 3번은 야 이거는 오랜만에 중학교의 무리수 유리수 개념이네. x, y가 무리수면 더하면 무리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늘 중학교 때 나름들 날고 안겼어? 아니야? 중학교 때도 누워서 다녔냐? 왜 나름 중학교 땐 잘 기고 날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왜? 발레 들어봐. 더했는데 무리수 2개 더했는데 무리수 아닌 거 있잖아. 보통 그런 게 가장 만만한 게 좀 0 같은 거 만들 때 쓰지만 이런 거. 여기서 2개. 예, 무리수. 이것도 무리수. 더하면 정수. 저런 건 그냥 저런 식으로 특별한 것들 몇 개를 잘 알고 계십시오. 됐냐? 자, 4번. 거짓인 명제. 발레 찾는 거. 발레 은근 잘 못 찾아. 이상한 거 찾아 막. 아까 내가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 잘 찾아.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진리 집합 그림까지 잘 이쁘게 되어 있네. 얘가 거짓임을 보이래. 얘가 야, 일단 집합으로 표현해보자. 이거 와. 이거야. 참이면 이렇게 돼야 참이지. 맞아? 됐어? 천천히 찾아보자. 참인 그림을 먼저 그려봐. 이 그림, 참인 그림을 먼저 그려봐. Q가 잡아먹는 그림이야. 됐냐? 그리고 이건 이미 집합에서 보여줬을걸? Q가 아닌 걸 막 어떻게든 막 낑낑 그리면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늘려고 막 아씨 어떻게 해야 들어가지?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된다 그랬지. 아씨. 됐냐? 전체 집합 테두리 잘 쳐주면 되고. 자, 이 그림이면 참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래? 이렇지 않게 즉 거짓으로 만들래? 얘가 거짓이 되려면 여기 안에 계란 노른자 하나 터져서 삐져 나와야겠네? 안에 들어가야 참인데 거짓이 되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삐져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겠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소속이 어떻게 돼? 얘 소속이 어떻게 되냐? P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어디야? Q의 바깥 부분이지. 맞아? 얘를 구라로 만드는, 얘가 거짓이 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는 요 자식입니다. 요 자식이요. 여기 있는 거 써야 돼. 이건 드모르간 살짝 써줄까? 어디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네? 어디야? 요 자식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찾으세요. 알겠냐? 알겠지? 됐어? 저 참이 거짓이 되게 하는 원인 제공을 정확하게 딱 그림을 표현해서 얘 때문에 얘가 만약에 구라라면 얘 때문에 구라야. 그 자식을 정확히 표현해서 정확히 찾아내십시오. 알겠지? 됐냐? 됐지? 자, 명제와 명제의 참 거짓과 집합 관계 보자. 그래서 보면 결국 이게 이제 명제와 집합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명제 문제를 풀다 보면 집합으로 바꿔놨더니 뭐야 앞에 집합에서 했던 문제인데 뭐 이런 것들이 또 막 기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명제가 참이다 그랬네. 얘가 참이래. 이번엔 참이라 줬으니까 집합으로 바꿔봅시다.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 이게 된다라고 준 거네. 맞아? 그려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 무조건. 이거 아까도 방금도 나왔던 거지. 이거를 어떻게든 그냥 정직하게 P 동그라미 Q 동그라미로 저거 그릴 수 있어?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는 그림을 이 동그란 그림으로 잘 그려낼 수 있어? 그려내줘? 안 그려질걸? 그래서 P의 여집합이 P의 바깥 부분이 Q에 들어가는 그림이 이걸로 그려지냐?
그려지지도 않는 거 억지로 끼역끼역 그리고 있지 마시고, 아까도 계속 보여줬지만 좀 힘들면 그냥 여집합을 동그랗게 그려. 그러지 말라는 법 절대 없어. 혼자서 이상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마. 그냥 Q도 동그랗게 그리고 그 안에 얘가 들어간다 그랬으니 그냥 쟤도 같이 동그랗게 그리면 되잖아. 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그럼 P는 이제 이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요 외부가 P가 되는 거지. 요 외부 영역이 P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P랑 노란색 Q랑 보면 또 다시 P 버전으로 그려도 애매해. 맞지?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그려놔. 아무 문제 없잖아. 됐냐?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항상 옳은 거 고르러 가보자. 1번, Q가 P에 들어간다? 아니지. 다시 한번, P가 어디야? P가 어딘지 알죠? P가 지금 이쪽이야. 지금 요 파란색 색칠하고 있는 게 노란색 안에 쏙 들어가냐? 안 들어가. 당연히 이것도 안 되지. P가 어디야? 여기야. 지금 노란 게 요 파란색 색칠한 거에 쏙 하고 다 들어가냐? 아니, 중간에 배빵 뚫려 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번도 틀렸어. 3번 P와 Q의 교집합. 공집합 아니야. 여기야, 여기. 여기가 지금 P의 바깥 부분, 즉 P와 Q의 교집합이 여기지요. 상상되냐? 그렇지. 저 P 동그랗게 그린 P의 여집합 바깥쪽이 P니까 그거랑 노란 거랑 교집합, 공집합 아니야. 4번은 P랑 Q랑 다 칠하면은 전체가 되나? 되나? 이건 좀 칠해볼까? 하면서 P가 다시 한번 몇 번째 칠하는 건지 모르겠네. P가 여기야. P가 P. Q가 여기 노란이 안쪽이야. 자, 다 합하래. 다 칠해졌네. 4번이 맞나 보다. 그리고 5번은 뭔 소리야? 딱 봐도 틀린데. 파란 게 P고 노란 게 Q인데 같지 않지. 4번이 정답이네. 됐냐? 갔으면 좋은데. 자,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이것도 결국 집합 문제가 될 겁니다. 잘 봐. 1번. 다음 두 조건 P, 그 다음 Q에 대하여 요게 참이 되라. 즉 말만 바꾸면 결국 집합 문제야. 그래서 지금 밑에도 그냥 다 안 풀고 잽싸게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래. 됐냐? 또 수직선 그리는 거 아니야? 지금은 쟤네들의 범위를 보면 수직선을 그리는 게 낫겠네. 파란 게 다 덮어야 되니까 파란 거, 즉 Q를 구멍과 색칠을 잘 살려서 이렇게 해주시고, 노란 게 안에 들어가야 되죠. 노란 게 노란 게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대로 또 그러니까 집합에서 했던 거잖아. 명제만 단지 집합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운 거고, 여기는 이제 결국은 다시 집합 문제를 풀고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됐냐? 자, 괄호 2번도 해봅시다. 이제 자, 마무리 니들이 해. 이제 됐지? 자, 2번도 해봅시다. 요거는 좀 봐야 될 게 P가 이거야. Q는 이건데 여기 보면 P의 여집합이 들어간대. 됐냐? 그러니까 이거는 P의 여집합을 미리 구하자. 그러니까 괜히 실수하지 않도록 이거 다시 잠깐만 구하고 가자. 아까 지금 그냥 P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렇게잖아. 색깔. 노란색 P가 이렇게잖아. 그럼 저 하얀 거는 이거에 완벽하게 반대 방향 색칠해서 이렇게인 거야. 이렇게인 거야. 그치? 따라서 요 낮 P의 영역이 요겁니다. 됐지? 얘가 Q 안에 들어가야 되네. 즉, 요 파란색 Q가 다 덮어야 되는구나. 다시 그려주자. 저거 이제 제대로 다 그려주면 요게 낮 P인데
Q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Q가 이렇게 덮어야 되는 그림이구나.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부등호, 등호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판단 잘 하셔서 똑같이. 됐지? A-1 이렇게 되고, 야, 여기는 등호 들어가면 큰일 나지. 여기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네. 이것도 뭘 쓰려다가 잘린 거야. 6.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됐냐? 당연히 동시 성립이고, and. 됐냐? 좋아. 뭐든 어떤까지 하면 딱 끝이겠구만. 자, 그럼 이제 결국 오늘 여기까지 왔네. 여기 가자. 아마 오늘의 마지막 파트가 될 겁니다. 여기 보지 말고 그냥 나의 설명을 잘 듣고 기록해 놓던가 강의 다시 틀어가지고 다시 잘 정리해 놓던가 하십시오. 됐지? 잘 봐. 이미 아까 전에 은연중에 몇 번 나와서 내가 보여주기도 했는데 잠시 명제를 떠나서 이 모든과 어떤이란 단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할 테니 잠깐 보십시오. 야, 얘들아, 동전이 그냥 잠깐 좀 경우의 수 같은 느낌으로 잠깐만 동전 2개가 있어. 기본 세팅을 좀 할게. 한글 매번 쓰기 귀찮음으로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표기하도록 할게. 뒷면을 세모라고 표기하도록 할게. 됐지? 됐지? 자, 니네 눈앞에 동전 2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합시다. 잠시 모든과 어떤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 때문에 잠깐 요 설명을 좀 한다. 자, 동전 2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 다 앞면이지. 둘 다 앞면인 거지? 됐냐? 요 상황을 말로 한번 써볼까? 모든 동전은 앞면이다. 됐지? 이게 하나의 명제이자 이게 하나의 P라는 집합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 문장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 당연한 얘기지만 부정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아닌 걸 다 포함해야 돼. 따라서 얘를 이렇지 않다라는 말을 다 담으려면 하나가 앞면, 하나가 뒷면, 아니면 앞에 게 뒷면, 뒤에 게 앞면, 아니면 둘 다 뒷면, 이 셋이 다 포함되는 문장이 여기 작성돼야 이 문장을 부정한 거야. 맞지?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부정은 그냥 응 아니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얘를 만약에 그렇게 쓰게 되면 부정은 그냥 뒤에만 응 아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이걸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왜? 이러면 지금 이 문장은 얘만 포함하는 말이 되잖아. 맞아? 얘나 얘를 담을 수 있어야 돼. 이걸 부정했으면 이게 아닌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그때 바로 여기 문장이 이렇게 바꿔 써주면 저걸 다 포함하는 말이 돼요. 됐냐? 뭐 국어 시간 갖겠지만 됐어? 그래서 요렇게 쓰여져 있는 이 문장을 전면 부정하게 되면 앞면이다, 앞면이 아니다. 맞아.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문장도 같이 부정해줘야 돼. 반대로 어떤 동전을 부정하게 되면 모든으로 바뀌어야 되고. 됐냐? 됐지? 어떤 명제를 부정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뭔가 공식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한마디로 할 수가 없어. 그냥 그 명제를 읽고 너가 그 국어의 뜻을 이해를 하고 그게 완벽히 아닌 걸 다 표현하는 말을 써줘야 돼. 그때 주로 쓰는 게 저 모든 어떤 아니면 그리고 또는 이런 거야. 됐냐?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썼던 거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네.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이거 첫 번째 명제 맞아? 명제 맞지? 두 번째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됐냐? 근데 이거 부정할 때 그냥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냥 차라리 이 말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적어도 틀리진 않아. 근데 이제 이 개념까지 다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이게 거짓인 이유와 이 문장의 제대로 된 뜻을 파악 좀 해볼까? 이게 니네들이 이걸 거짓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야?
이런 뜻으로 이해한 거 아니야? 이 문장은 사의 약수가 모두 다 짝수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치? 그런데 분명 너네들이 사의 약수를 머릿속으로 딱 이렇게 써서 잠깐만 얘는 짝수 아닌데 응 거짓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장을 부정을 때린다면 당연히 일단 결론적으로는 거짓인 명제를 부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저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를 알겠네. 얘를 제대로 부정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 봐봐. 참 맞지? 이 명제를 제대로 부정하는 건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야. 됐냐? 즉 명제의 조건 부정은 단순해. 조건 부정은 마치 집합 P의 여집합. P가 아니다. 그럼 여집합. 그지? 조건은 부정이 단순해. 조건 P의 부정 뭐뭐가 아니다. 이런 거야. 그지? 근데 명제 부정은 단순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걸 생각하면서 부정하셔야 돼요. 됐냐? 됐지? 그나마 공식처럼, 그러니까 국어니까 뭔가 수학처럼 딱, 뭐 예를 들어 평행이동, 대칭이동, X 대칭, 뭐 이런 절대적인 건 없지만 그나마 공식처럼 만들면 이제 그나마 만들면 모든 어떤 이런 거야. 아니면 이제 아까 잠깐도 나왔지만 and와 그리고와 또는까지. 즉 그리고와 또는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봅시다. 실은 저 문장은 그리고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도 되거든. 똑같은 말이지만 잠깐 동전에 이름 좀 붙여보자. A 동전 A가 A라고 그냥 A라. 동전 A가 앞면이다. 그리고 B도 앞면이다. 지금 저 동전의 현황을 굳이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A가 앞면이 아니다야, 그치? 근데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동전은 이래도 되죠. 됐냐? 그건 뭐 맘대로 해. 앞면이 아니다 해도 되고 뒷면이다 해도 돼. 얘도 여기를 부정하면 B가 뒷면이다가 되지. 근데 여기서 중간에 이 접속사를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와버리면 아까처럼 셋을 다 포함하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여기도 바꿔줘야 돼. 그래야 이 셋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되지. 문장이 되지. 됐냐? 됐지? 그래서 이 명제 부정은 뭔가 공식화하는 건 당연히 한글이라서 애매하지만 그 와중에 약간의 공식을 만들면 얘네들이 부정관계이고 and와 or라는 말도 부정관계임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부정해 주셔야 된다. 나 됐지? 그리고 배경 깔리는 거랑 헷갈리지 마. 배경 깔리는 거랑 헷갈리지 마. 뭔 소리냐? 자, 어디 부분이 명제인지 알겠지? 방금 예시 들어준 거잖아. 앞에 X만 붙여줘. 그렇지, 그치? 물론 이게 지금 숨겨진 뜻은 요 앞에 모든이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지? 요거는 전체 집합 잡아준 거야. 알겠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두 줄 가지고 야 이거 부정해봐 그러면 너네들은 요 부분만 부정하면 돼. 배경 깔아준 것까지 해서 그러면 자연수가 10 이하의 자연수까지 이렇게 부정하지 마라. 집합으로 따지면 요거는 지금 전체 집합을 세팅해 주는 거야. 알겠냐? 얘까지 부정하지 마. 명제 부분, P이면 Q이다라던가 아니면 정확히 명제인 부분만 찾아서 그 부분을 부정해 주는 거고 배경 깔린 거는 그냥 놔두세요. 알겠지? 배경 깔린 거는 놔두세요. 그거 좀 구분해. 자, 전체 집합, 이런 게 지금 배경 깔린 거야. 됐냐? 됐지?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명제, 뭐, 첨인 명제를 골라라, 아니면 뭐, 부정해라, 그런 거 할 때, 저 전체 세팅은 건들지 마십시오. 그냥 놔둬. 그냥 놔둬. 어쨌든,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자, 기억, 참이야, 거짓이야. 일단 이건 모든과 어떤의 말뜻만 생각해도 충분히 잘 풀 수 있겠지. 요거 부등식은 일단 풀어보자. 넘기고 거시기 하면 이렇게 되네. 모든 x가 이러한가? 라고 그냥 직관적인 해석을 해. 그냥 참이야 거짓이야. 참 됐지? 그 다음
여기 그래도 외국인은 안 계실 거 아니야. 한국어로서 해석할 건 해석해라. 이 뜻인데, 어떤이라는 건 뭔 소리야? 이 범위에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오케이란 소리잖아. 그치? 마치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하나 뭐 이런 것처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거짓. 이건 자 잠깐 2차 부등식이 좀 보이는 걸 하면서 일단 이 2차 부등식을 좀 풀어줘야 되겠네. 수직선으로 그려볼까? 얘 2차 부등식의 해의 영역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어떤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오케이인데, 야 있어. 요거 하나 여기 들어가지. 됐냐? 참. 됐냐? 참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오케이. 그 다음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모든이네. 모든 애들이 저기 절대값 취한 거랑 자기 자신이 똑같다라고 돼 있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이거 양수만 해당되는 거잖아. 뭐 당장에 저기 x 음수 하나 집어넣어 보기라도 하던가. 대입해봐. 이게 같아? 이게 같아? 아니지. 절대값이 그냥 뺏겨지는 건 양수일 때만이지. 뭐 그새 또 다 까먹은 거 아니지. 그치? 따라서 리을은 틀렸네. 모든이라. 이게 어떤이었으면 참이었겠지만. 됐냐? 됐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풀어보시고 좀 박아보고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네.